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일 광장 박은정입니다. 구미 해평취수원의 대구 공동이용이 구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민주당 장세용 후보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과 협정에 협조하면서 KTX역 신설과 해평습지 관광자원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정부와 대구시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는 이 협약이 구미에 이익이 되는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김장호 후보가 당선되고 협정 재검토를 실행한다면 지난달 4일에 체결한 협정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협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협정에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구미 정가에서는 이 취수원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이런 상반된 의견이 유권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구미시장 선거 결과에 대구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동호에서 다부터널까지 7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유천나들목에서 옥포분기점까지 차간 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분기점 부근에서 교통량 많아지면서 속도 조금 떨어져서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반월당 내거리에서 봉산육거리 방향 중간 지점 1차로에 중앙 녹수대 작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간 지나실 때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학정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대구병원 내거리 방향 대구병원 내거리 신호 4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고모로 시지에서 무열대 북편 방향 무열대 북편 가까워지면서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산 순환도로 상동교 방향 효명내거리에서 상동교 구간 교통량 많아서 서행하고 있고요. 호국로 무태내거리에서 산격대교 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동북로 복현 고가차도에서 산격중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신천교 지하차도 부근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기온차가 벌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포항 25도, 안동 24도 등으로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대구 현재 기온은 16도, 습도는 40%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곡물 가격 상승 여파로 가격이 치솟던 국제 식용유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난까지 겹치면서 이 대구 지역에서도 식용유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식용유요? 네, 네. 지역의 대형마트에서 식용유 구매 개수 제한을 두는 현상도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물량 수급 불안정의 원인은 이 최대 해바라기유 수출국이던 우크라이나의 전쟁 탓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이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여기에 전 세계 팜유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의 식용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 식용 팜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치킨 등 튀김류를 파는 자영업자들의 원가 비용 압박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음식점에서 주로 쓰이는 18리터짜리 식용유 가격이 올해 초 4만여 원 가량이었지만 최근에 6만 원 가까이 올랐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형마트들에서도 이 1인당 소비자당 식용유를 뭐 2통씩만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안내문을 또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네.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이 식용유를 사재기하지 못하도록 이 풍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식용유에다가 지금 밀가루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서 시름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입니까? 개수 제한이요? 네, 개수 예. 제한이 뭐 이 판매점마다 정하는데 다르겠죠. 이게 뭐 다음 주부터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마트 갔는데 어제까지는 많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많은데 이제 가격의 영향이 앞으로 계속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슬슬 조금씩 이제 우리 일상으로 확실히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 예. 야구장 텔레비전으로 이제 야구만 봐도 야구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육성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23일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까지인가요? 시범 실시가요? 시범 실시가 아니라 이제 네. 이행기라고 해가지고요. 이행기인가요? 원래는 지난달 25일인가 그랬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한 달 뒤, 4주 뒤부터는 이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다라고 정부가 이렇게 밝혔었는데 예고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5월 23일 딱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안착기로 전환하면서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이 격리를 바꾸기로 했었는데요. 이 계획대로 간다면은 뭐 다음 주부터는 격리가 없어지게 됩니다만 네. 이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게 되는 국무총리 그리고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이 두 자리가 아직 공석이에요. 이 김부겸 총리가 퇴임하고 나서 한덕수 총리 인준이 안 되면서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 대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자리가 공석이라 가지고 이 안착기 전환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안착기 전환이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을 처음 시험대에 올리는 그런 작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중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인수위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방역 완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니까 꾸준히 이게 시기상조라고 인수위 차원에서 비판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변이가 유입되면서 재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일단 당국은 그 의료 대응 여력 같은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이제 기준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 벌써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밖에서 마스크 벗으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조심하면서 이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이 차근차근 삶을 되찾아 가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러면 발표가 있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될 건지요? 이번 주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아마 정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6일 지방선거와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이 선거전에 막이 올랐는데요. 후보 등록 상황과 함께 주요 선거구의 이 대결 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12일과 13일이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이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등록 상황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뭐 대구 경북 전체를 통틀어서 이 광역단체장,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부터 기초의원, 구군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후보자가 모두 1,000명입니다. 딱. 이 대구가 275명 정도 등록을 해서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경북에서는 723명이 등록을 하면서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곳은 그 경북도의원, 이 경북 울릉군에서 뽑는 경북도의원 선거인데요. 네. 한 명 뽑는데 5명이 몰렸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제가 어제 기사를 쓰면서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좀 재미없는 선거가 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왜 같은데요. 그럴까요? 국민의힘 강세가 너무 심하면서 사실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7명 정도를 대구 경북 전역에서 이제 무투표 당선으로 뽑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선출 권력들이 대거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대구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구청장하고 군수만 봐도요. 8자리 있지 않습니까? 8자리 중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한 게 4자리밖에 없어요. 남은 4자리 중에서 무소속이 출마한 2자리를 제외하고 달서구청장하고 중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뽑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재미가 없게 됐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도 특이한 출마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최연소 후보는 경북 경주에 출마한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주 이 경주시의원 후보입니다. 이 2003년 9월생 현재 만 18세고요. 네. 이 최고령은 역시나 기초의원 선거구죠. 이 대구 중구에 출마한 올해 76살 이 독도당 소속 김두환 후보입니다. 이분도 직업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네, 70대지만 어쨌든 현직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전과가 가장 많았던 거는 경북 군위군의 이
경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창석 후보, 또 기초의원 선거구죠. 이거는 대구 달성군의 그 군의원 후보로 출마한 조정훈 후보 각각 7건씩이고요. 이 최다 출마자는 대구 서구청장에 출마한 무소속 서중현 후보인데 이번이 17번째 공직선거 출마라고 해요. 굉장히 좀 17번째. 지역에서는 컬트적인 인기가 있는 분입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독도당이면은 좀 생소합니다. 소수 정당인데 네. 와, 총 1000여 명 가운데 이 소수 정당 출신 후보자는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얼마 없습니다. 이 독도당 후보가 1명 있고요. 이 소수정당 후보로는 경북 상주시장에 후보를 낸 우리공화당 1명밖에 없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기초단체장은 소수정당 후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이 광역의원 선거, 대구시의원 선거에도 소수정당은 후보가 없습니다. 네. 이 기초의원 선거에는 이제 후보를 냈는데 이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제도가 도입됐더라면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지금 시범지역 2곳만 등장하면서 5인 선거구에 진보당 소속 후보가 1명 출마를 했고 4인 선거구에는 이 소수정당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 소수정당 소속 출마자는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도 이 대폭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 총 19명으로 2018년에 4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이 기초단체장은 이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31곳에 모두 후보를 냈지만 민주당도 절반도 안 되는 12명만 후보를 냈거든요. 예. 이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 지역구 선거에도 정의당 후보가 나온 경북도의원 1명이 유일하고요. 이 기초의원도 정의당이 대구 경북에서 7명, 진보당이 6명, 녹색당 2명, 독도당 1명이 이 전부였습니다. 네. 이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여기다가 선거제도에 있어서 큰 폭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분석이 됩니다. 예. 선거별 후보자 등록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어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재원 후보가 나왔고요. 정의당에서는 한민정 후보, 기본소득당에서 신원호 후보 이렇게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좀 열전을 예고했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때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의 이 재선에 도전하죠. 이분이 네. 뭐 무투표 당선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국민의힘의 강세가 강했었는데 임미애 전 경북도 의원이 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면서 양자구도로 정립이 됐고요. 대구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직인 강은희 후보가 무투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시민사회단체와 정교조 같은 곳들에서 엄창옥 후보를 추대하면서 이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네. 경북도 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이제 후보가 3명 정도로 압축이 됐었는데 현직인 임종식 후보에다가 임준희 후보 또 마숙자 후보 이렇게 3파전을 펼치게 됐고요. 네. 또 대구 수성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기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원래 지역구였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게 되는데 관심을 모았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이인선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용락 후보가 출마하면서 여기도 1대1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는요? 일단 대구는 16명 또 경북 같은 경우에는 57명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정수가 대구는 8자리 또 경북은 23자리지 않겠습니까? 네. 이 상당히 좀 경쟁이 그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 2곳 정도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좀 치열한 승부가 예고된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시의원, 경북도의원 후보로는 각각 그 대구에서 39명, 경북도에서 이제 106명이 등록을 했고요. 네. 기초의원 후보로는 대구가 184명, 경북에서는 491명이 이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시의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여야 합쳐서 9명이고요. 경북 도의원 비례대표는 13명입니다. 또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대구가 21명, 경북이 58명입니다. 예. 기초단체장 후보를 보면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좀 많고 또 비례의원 후보는 여성이 또 압도적으로 많다면서요? 네, 이 기초단체장 후보를 보면 대구가 남성 15명이고 달성군수 후보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전유진 후보만 여성입니다. 이 경북은 57명 전원이 남성인데요. 이번에 경북도지사 선거에 후보 등록한 민주당의 임미애 후보가
이 처음으로 여성 도지사 후보였거든요. 네. 그만큼 경북 지역은 이 남성 후보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반대로 대구의 이 비례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는 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광역은 9명이 모두 여성이었고 기초는 21명 중에 이 2명만 남성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게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비례대표 명부의 홀수 자리, 그러니까 1번, 3번 자리에는 네. 이 반드시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당의 이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 역시 1번은 여성을 공천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 이 뽑는 인원이 이 2명이라면 네. 여성, 남성 이렇게 공천할 수 있지만 1명만 뽑는 비례대표 선거라면 여성 1명만 공천할 수밖에 없는 이 법 제도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강제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여성의 정치 진출을 좀 늘리기 위해서 네. 이런 강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 40곳입니다. 40곳이요. 대구 경북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온 게 총 40곳이나 돼요. 기초단체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구 달서구하고 중구, 또 경북에선 예천군수 자리가 이 무투표가 됐고요. 광역의원은 대구 20곳, 경북 17곳 순인데요. 이 삼선 달서구청장에 나서는 국민의힘 이태훈 후보, 또 재선에 나서는 국민의힘 류규하 중구청장 후보가 혼자 후보로 등록했고, 경북도 김학동 후보가 이제 현직이죠.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사실 단체장이 투표 없이 무혈 입성하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 도의원 지역구의 무투표 당선 비율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렇죠. 이 경북은 31%, 또 대구는 69%가 무려 무투표 당선입니다. 이 대구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시의원 자리가 29개인데요. 9자리 제외하고 20곳이 다 무투표 당선이에요. 네. 그야말로 선출되지 않은 선출 권력이 대거 탄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이 시도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뭐 일반 시민분들은 조금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지역민들의 의사를 실제로 시도정에 좀 반영해주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이제 선거 없이 선출이 되게 됐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제는 아예 본선이 없는 선거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특히나 뭐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도 워낙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이제 무게추가 많이 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역대급 노잼 지방선거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도 나옵니다. 일단 선관위에서는 단독 출마한 선거구는 이제 별도 선거 없이 이 다음 달 1일 이제 지방선거 당일에 그 해당 후보자를 당선자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무투표 당선에 해당되는 선거구에서는 선거 사무 또 후보자 선거 운동까지도 다 중단이 되게 됩니다. 선거 운동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 있는 아끼는, 거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투표로 손쉽게 당선을 확정 지은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제까지 한솥밥을 먹던 후보들끼리 경쟁에 나서는 곳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면서 이 기초단체장 선거구는 경북 8곳, 대구 1곳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와 탈당한 무소속 후보 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대구에서는 북구청장에 이 배강식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는데 공천 배제된 구본항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요. 예. 문경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신영국 후보에게 이 또 공천에서 배제됐던 강수돈 최홍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 경산시장 선거 역시 국민의힘 조현일 무소속 오세혁, 또 청도군수도 이 김하수 국민의힘 후보, 이 박건현 무소속 후보가 이 맞붙게 됩니다. 이 고령군수 선거에서는 이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의 이묵강 박정현 후보가 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요. 네. 이 성주군수 선거에는 이병환 국민의힘 후보, 이 무소속 전하식 후보가 맞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관심이 가는 지역인데요. 이 군위군수 3선에 도전하는 이 김영만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이 국민의힘의 김진열 후보와 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예. 의성군수 선거도 이 현역 김주수 무소속 후보가 이 국민의힘 이영웅 후보와 맞붙게 되고, 울릉군수에서는 이 국민의힘 정성환 후보, 여기에다가 경선에 참여 안 했던 무소속 남한건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자, 공식 선거 운동이 19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 시작된 거네요. 네, 근데 대구 경북에선 유권자들의 시간이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인데 이 건전한 경쟁조차도 좀 실종이 된 것 같고요. 이 경쟁을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이 지방선거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다음 선거부터는 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 제도,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 이 선거 제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지방선거 이후에 제도 개선이 발빠르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별 효력을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엔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거대 양당의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연계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났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나눕니다. 청년 리포트, 오늘은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 볼까요? 네, 요즘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해야 하는지 혹은 자신이 잘하는 걸 해야 하는지 직업 선택의 기준에 있어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직업 선택을 할 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둘 중에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그간 현장에서 나눴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수십 년 전에 진로를 선택할 때 참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할까? 내가 잘하는 걸 선택해야 할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냥 1번 좋아하는 거, 2번 잘하는 거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이게 폐쇄형 질문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상당히 오픈형 퀘스천이라고 해서 개방형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잘하는 것의 기준은 어떤 건지 좋아하는 것의 기준은 어떤 건지 정의 내리는 것 자체부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답도 쉽게 내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현장에서 청년 상담소나 진로 토크에서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거 먼저 하세요. 혹은 잘하는 거 먼저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럴 때는 바로 케이스 스터디가 도움이 됩니다.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면 사례를 분석해 본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청년들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언뜻 보기엔 사업이나 창업 등을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해야만 성공할 것 같지만 또 의외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만의 컨셉으로 스토리를 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또 청년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네. 어제 저도 다녀왔는데 의성 안개면에 있는 청년 레스토랑도 그렇고 또 영덕의 뚜벅이 마을이라고 청년 마을들이 있는데요. 그 청년 상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창업 이야기나 계기를 들어보면 그 분야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마을 또는 그 시골에서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고 그다음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을 찾아내고 또 그 해야만 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에 참가하고 또 연구를 거듭해서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고 그다음 그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 추가 훈련을 이후에 더해 진행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하는 일을 시작점으로 잡은 청년들도 있겠죠? 네, 반대로는 또 결론적으로 잘하는 것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깊숙이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된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사실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즐겁고 좋아하는 분야이면은 더 좋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요. 심지어 싫어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청년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그 친구는 시계를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었을 뿐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잘하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돈을 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잘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하셨는지 질문을 드린다면요? 네, 저는 사실 압도적으로 네.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좋아하는 것을 찾은 다음부터는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하는 것을 찾는 방법은 다양한 시도 속에서 어떤 노력을 조금 덜 힘들게 해도 네. 좋은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잘하는 부분일 수 있겠죠. 저는 그걸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네. 한 가지씩 이상의 그런 재능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 재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좋아하는 일의 리스트 중에서 잘하는 일의 리스트와 겹치는 교집합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직업화를 시키게 되면 지속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게 생각입니다. 가장 멋진 네. 상황이죠.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상황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예. 그런데 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잘하려고 하면 마치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내야 한다면 많은 시간 동안 압박감과 또 부정적 기운에 쉽게 피곤하고 짜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일을 선택할 때 이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라디오 방송을 할 때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그 생각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시작을 하게 되었고 네. 지금 1년이 조금 넘으니까 조금 여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잘하게 되셨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그 진로를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사실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자신의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경험에 노출되어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경험 자체가 작으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험에 도전하고 또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청년의 특권이라 생각하거든요. 만약 지금이 자신 무엇을 잘하고 잘하는지 모른다면 여러 경험에 도전하고 노출시켜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경험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청년의 특권이겠죠.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2도에서 27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